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광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009290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노펙스라는 기업을 하면서 수처리 관련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수돗물 유충 사태가 진정되기보다는 확산 국면인 것 같고, 이에 관련하여 시노펙스와 같은 수처리 기업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동제약이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매출은 3개년 기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조 1,416억에서 2018년 1조 1,800억을 찍고 2019년 1조 2천억을 넘겼습니다. 2년 사이 10% 좀 안되게 성장한 매출이니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출렁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7억에서 418억으로 올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그보다는 조금 더 실망스러운데요. 당기순이익은 2017년이 제일 높은 수준이었고 2017년의 수준을 조금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 227억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분기를 보게 되면 숫자가 좀 출렁이는데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인지, 그리고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광동제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주목받는 이유는 앞에서 살짝 언급해드린 대로 수돗물 사태 때문입니다. 저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긴 한데요. 다행히 아직 제가 사는 지역에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우려스러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실제 인천에서 시작된 이 같은 사태가 시흥, 그리고 파주, 서울에서도 영등포 지역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노펙스와 같은 수처리 기업은 물론 이 기사와 같이 생수기업, 광동제약이나 농심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제약은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높은데요. 생수시장 전반에 관한 기사입니다. 2020년 4월 기사로 비교적 최근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은 40%, 그러니까 광동제약이 공급하는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더 높았는데요.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 수준을 삼다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켓 리더였던 만큼 조금은 올드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 점유율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수 아이유님을 내세워서 새로 광고도 하기도 하던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삼다수 판매는 광동제약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삼다수 판매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제주 삼다수 판매는 제주개발공사가 입찰을 해서 5년마다 판권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광동제약이 그 판권을 따냈고, 그리고 2017년에도 따냈죠. 하지만 2017년에는 조금 형태가 달랐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판권을 이원화해서 팔았습니다. 소매와 비소매 업소 부분을 나눴는데요. 소매는 슈퍼마켓, 조합마트, 온라인, 편의점 등에 팔 수 있는 권리고요. 비소매나 업소용은 식당이나 호텔 이런 곳에 파는 형태입니다. 광동제약은 소매 판권을 획득했죠. 여하튼 광동제약은 제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는 않지만 생수 제품으로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주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광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여러가지 자회사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만한 것은 이번에 신규로 신설한 금융 관련 회사들입니다. 금융 관련해서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OTC 사업부, 그러니까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의사의 진단 없이 일반 의약품처럼 일반 의약품으로 약사가 바로 판매 가능한 형태의 일반 의약품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로 쌍화탕 같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황청심원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 사업부도 당연히 제약이니까 있긴 하고요. 그리고 유통사업부라고 불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비타500이라던가 옥수수 수염차 이런 것들이 광동제약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언급되어 있죠.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판매권을 획득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주 삼다수의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니까 이때쯤에 광동제약의 주가가 또다시 한번 움직이겠군요. 실적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워낙 사업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보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매출의 비중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관심 있는 생수 쪽을 보게 되면 전체 매출의 30% 수준인 28%를 생수 영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는 단연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눈에 띄는 매출의 비중을 보자면 비타500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500의 경우에는 약국에서는 2.6%밖에 안 되지만 일반 유통, 그러니까 편의점 이런 데 유통하는 형태로는 전체 매출의 12%,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게 되면 14.6%나 매출을 발생하면서 주요한 광동제약의 제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 옥수수 수염차라던가 헛개차 이런 것들이 주요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제품으로 봤을 때는 제약이긴 하지만 제약류의 제품보다는 일반 제품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계열로 좀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3개년을 뜯어서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생수 영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2017년부터도 계속 높긴 했고요. 그리고 생수 영업
영업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해 왔습니다. 2017년 1900억 초반대에서 2018년 1985억 정도로 올랐고, 그리고 2019년에는 2115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비타500을 보게 되면 비타500은 약국에서 파는 매출이 조금 늘긴 했지만 약국에서 파는 매출도 2개년을 봤을 때 소폭 증가했고 유통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고요. 옥수수 수염차나 헛개차 역시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 전체 증가는 생수가 크게 좌지우지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제품은 아니지만 분류별로 봤을 때는 백신류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생수를 빼고 논할 수 없는 것이 광동제약의 매출일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돗물 사태에서 실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숫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사업의 내용에 있는 숫자를 기반으로 한 전체 매출은 개별 기업, 그러니까 광동제약만의 매출을 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앞에 HTS에서 봤던 매출이나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볼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그러니까 광동제약의 자회사까지 다 합쳐서 매출을 보게 되는 숫자니까 그 차이는 인지해 두시고요. 그래서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은 증가세이긴 합니다. 매출 원가도 매출의 증가세에 맞춰서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 원가율이 79%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감비 역시 2017년은 아니지만 2018년과 19년은 17.5%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 세부 계정에서도 크게 튀는 금액은 없이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를 반영하듯 영업이익도 증가를 해서 2018년 대비 2019년은 증가해서 4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은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기타 영업 외 비용이 2018년 대비 2019년 조금 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한 처리인데요. 찾아보면 광동제약이 음성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각에 나섰기 때문에 이 같은 계정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의 기사인데요. 광동제약이 8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매입했던 땅이고요. 당시에는 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개발사항이 없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형자산에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되어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된 것이죠. 게다가 지금 현재 가치로만 보면 매입 가격은 248억 원이었는데 현재 장부가격이 238억 원이니까 투자 가치로 봤을 때도 남는 장사는 아니었던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계정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해서 2019년 당기순이익 226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요. 일단 유동자산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는 계정들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 채권도 늘어났고 재고자산도 늘어났습니다. 영업활동이 활발한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생수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유동 자산의 일부가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의 계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재무상태표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부채에서는 매입 채무의 증가세가 유동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타 유동 충당 부채의 경우에는 이번 신설된 계정인데 이는 판매를 했지만 고객이 반품할 권리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신규 계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회계적으로는 부채를 인식하는 게 맞지만 실제 부채로 다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보수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눈에 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 보고서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일단 먼저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기별로 비교하기 쉽게 나눠주신 광동제약의 IR 담당자 혹은 회계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생수의 매출부터 보게 되면 생수의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480억 정도에서 510억 정도로 작년보다 더욱더 늘어난 매출을 보여주고요. 쌍화탕류도 늘었고 하지만 비타500 약국은 감소하고 비타500 유통도 감소했네요.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 증가했는데요. 다른 것들이 줄어들어도 생수의 매출이 증가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같은 감소를 충분히 감수하고도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1788억에서 1800억 정도로 증가했고요. 앞에서 본 것이 개별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 연결 기준인데 연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상승폭보다 매출 원가율의 증가폭이나 판관비의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110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영업 외 활동에서는 기타 영업외 수익과 금융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금융수익을 보게 되면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이익분이 크게 늘어서 이 같은 증가폭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 같은 덕분에 분기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과 함께 영업이익보다도 늘어난 숫자인
12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광동제약은 다른 바이오 기업과 달리 이름은 제약사지만 대중적 제품인 비타500이나 옥수수 수염차는 물론 삼다수의 판매가 회사의 가장 큰 매출로 이 같은 이슈의 주가가 영향받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 유충 사태에 맞아 생수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뛰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주가로 가서 좀 더 보도록 할까요? 먼저 코로나로 빠진 주가 수준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3월 말에 이미 그 정도 수준을 회복했었는데요. 내수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게 이 단계에서 도움이 되기도 했고, 어쨌거나 바이오 기업이긴 하니까 그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주가가 몇 번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5월 12일 주가 출렁인 이유는 광동제약이 바이넥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같은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광동제약이 바이오 신약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이넥스와 구축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바이넥스가 광동제약의 자기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약을 통해서 광동제약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가가 출렁인 날은 바로 5월 25일이었는데요. 이때 주가가 출렁인 이유는 광동제약이 여성 비아그라 바이리시의 국내 3상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출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것은 2019년 6월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아직까지 실체가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못했고 시초가만 오른 다음에 내려앉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목을 받았는데 다름 아닌 수돗물 유충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까지 기록했고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쉽게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사태와 비슷한 형태로 그 전조현상쯤 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공포감이 당연히 코로나 수준으로 퍼진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상수도 관리 주체의 대응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덕분에 관련 주식들이 오늘 장에서 출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이슈에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루 저녁에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된 내용이 규명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다음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의 장세와 뉴스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광동제약의 주가를 대응하는 자세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약을 꿈꾸는 생수와 음료의 기업 광동제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동제약이 생수 매출로 1조 원을 넘기면서 회사의 브랜드를 널리 알렸는데요. 제약 부문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